네. 자, 내일장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큰 그림 잘 그려봐야겠네요. 시장 분위기가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는 있는데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우리는 그 시선에 맞춰야 하는 건지 다양한 궁금증이 듭니다. 그럴 때는 상큼한 해답 주고 계시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뵈니까 또 금요일이구나 싶습니다. 그 가운데 궁금한 쪽 저희가 또 챙겨왔죠. 내일장에도 오를까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쪽은 이게 다음에도 추세를 이어지게 할까 너무 궁금해지는 쪽 음식료고요. 네. 삼양식품이 끌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삼양식품만 질주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그랬습니다. 네. 예, 삼양식품 싫다는 사람, 안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물론 계시는 분들은 위너시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100만 원 넘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넘어가는 주가를 보여줄까지, 예, 이렇게 되는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음식료 업종이라고 쓰고 그냥 삼양식품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그런 쪽이고 오늘 음식료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오르는 종목이 잘 모르시겠지만 MSC. 이쪽이 뭐냐면은 라면 스프 만드는 데입니다. 스프. 네. 이러다 보니까 거의 음식료는 라면이 다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전 세계의 입맛은 불맛이 잡았다. 불닭이 다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도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요. 그 불닭 매워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먹어? 좋아하십니까, 우리 앵커님? 저는 소스를 다 못 넣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S&D라는 소스 회사가 빠지나 봐요. 그걸 다 넣으셨어야 되는데. 예, 그래야 주가 올라. 그럼 대당 한 개 들어가죠. 예. 일단 이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이제 나의 생각만으로 시작을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이 밖에 나가게 되면 특히 이제 동남아 여행 다니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스트리트 푸드 먹을 때 다 맵찔입니다, 저희들. 네, 거기는 강력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맛과 이렇게 사로잡는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보게 되고, 게다가 또 삼양식품 관계자분들은 다 그러세요. 팔고 싶은데 물량이 없어서 못 판다. 라는 쪽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까지 본다면 여기까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양식품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잘 왔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용을 많이 보겠죠. 지금 같은 경우 고물가 떨어지고 원화도 이제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약간 비용들 측면들은 줄어들 텐데, 그럼 지금부터는 QA 확대가 얼마큼 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특히 삼양식품에서도 QA 확대로 영역을 펼쳐지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외로 나가서 성과를 내는 QA 확대가 얼마큼 나오는지 업체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는 바뀔 수 있다. 조금 있다가는 원래 저희는 가는 것보다 안 가서 빠지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맞아요. 예, 그런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방금 또 차트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면서요. 기회 있는 쪽 살펴볼게요. 바로 열어봅니다. 다 빠진 쪽이에요, 오늘. 네. 혹시나 갖고 계시면 마음이 너무 아프실까 봐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갈지.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올라간 거 간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아픔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일단 첫 번째 S&D입니다. 네. S&D도 소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닭 소스의 전문인 회사인데 보니까 실적이 발표되는데 되게 밋밋하다는 표현입니다. 부합했다 정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4분기가 급증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부각을 받았었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쪽인데 거기서 이제 약간 못할 정도라고 하다 보니까 아니 삼양식품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못 나가?라고 하지만 S&D의 만약 지금 실정을 보게 되면은 지금 주차장까지 공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되려고 하는데 게다가 그러면 사람들 뽑아야죠. 인건비 늘어납니다. 게다가 또 공장 새로 돌릴 거 특히 하반기에 이 공장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거기 같이 물량 되려고 하게 되면 증설하고 있는데 비용들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망하게 되면 주가 낙폭도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밀릴 때마다 조금씩 더 담아보는 전략이 어떨까. 그래서 조정시 매수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빙그레입니다. 예, 주가가 못 웃고 있어요.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1분기 영업이익 지난 분기 때 비수기인데도 잘했다라는 평가 쪽에서 이번도 기대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한 30%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계절적인 영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5월인데 작년 같았으면은 저희 반팔 입고 아우 더워. 5월 말 중순 넘어가게 되면. 근데 그렇게 날씨가 냉하죠. 그죠? 네. 제 계좌가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돼요. 네,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계절의 영향을 좀 받았다는 쪽도 볼 수 있는데, 그럼 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여름 쨍쨍하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나오는 미국 법인에서 성과 나오는지, 이것만 확인되게 되면 그래도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8만 원대 초반대에서 지지권 잘 잡고 나면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풀무원. 풀무원. 네, 그렇게 또 잘 나갈 줄 알았더니 실적에서 또 뒤통수를 쳤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한 28% 줄었고, 예,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일단 회사 측에서 내용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들이 높아져서 그 커버하는데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또 미국에서 얼마큼 성과를 보일 수 있겠느냐. 두부 공장이죠. 예전엔 토프라고 읽었는데 그냥 두부입니다, 이제는요. 네. 네, 풀무원이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동부 신규 공장이 완공돼서 또 QA 확대가 나온다. 분위기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실망 매물을 얼마큼 소화할 수 있는지 그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가 또 기회일지 여러 가지 좀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고요. 이제 판단에 있어서도 고민이 시작되는 음식료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어디를 또 주목하셔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실적에 기반한 쪽 수출 주단으로 많은 부분들이 시선이 모여지기도 했었는데요. 핫했던 쪽 저희 같이 정리 나눠보면서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빠지고 코스피가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로 오늘 군림했었던 쪽은 오전부터 원자력 관련주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BHI 수주와 실적 모두 오케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현재 구간 18.81% 올라간 37,900원에서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살펴볼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죠. 7.36% 사실상 고가권에서 오늘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4,300원이네요. 지금 35,000원 라인대가 2012년, 13년도 라인대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정고를 뚫고 주봉상 정고까지 여러분 뚫어서 지금 52주 신고가 두산 에너빌리티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이 올라가는 사이 우리 기술 한전산업도 많이 올랐네요. 특히나 전기세 관련해서 후보의 언급과 함께 크게 올라왔다라는 점까지 같이 추가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료 관련주 보시겠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던 것처럼 삼양식품이요. 오늘 117만 4천 원에서 종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워낙 지금 고가권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고가권 내에서의 차익 실현 욕망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 다시 또 지지를 받고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지 다음 주 여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라면 소스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해외 수출 모멘텀 품고 있는 농심 같은 부분도 흐름이 나옵니다. 오늘 내려간 쪽에 있어서도 전략 고민 같이 해주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태양광 쪽이 오늘 또 강합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 우선주 비롯해서 하나솔루션까지 흐름이 나옵니다. 원전이 섞여져 있는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태양광 자체적으로도 흐름이 나오네요. 18일에 대선 후보 토론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기후 관련한 이야기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또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할 채비를 하고 있네요. 흐름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죠. 관련해서 또 비슷한 결일 수도 있겠는데요. 전력 설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메이저 수급에서 좀 집중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곳이 또 LS 일렉트릭이도 있고 또 HD 현대 일렉트릭에도 지금 메이저 수급은 조심조심히 담고 있는 포착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에너지 설비 전반적으로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변압기단에 있어서까지 앞으로 어떤 추세를 만들어 가는지도 보시면 좋겠다라는 판단 듭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요. 시총 보시면 SK 하이닉스 지금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 속에서는 플러스권이 나타납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면 사실상 지금 바이오 쪽보다는 지금 코스닥에서는 비만주, 펩트론을 기반해서 그쪽이 오히려 더 탄력도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지수 분위기는 코스피는 플러스권, 코스닥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금요일 시장이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앞서 동시호가 구간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양시장은 뚜렷한 온도차를 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선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 미증시에서도 그동안 좀 급등했었던 빅테크 위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었고요. 혼조로 마감됐던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도 온도차가 났었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상승세가 이어졌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뚜렷한 모멘텀 없이 소폭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0.2% 정도 상승하면서 2626선에서 끝났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제약 바이오와 2차 전지 쪽에서 아무래도 빠지다 보니까 지수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1%가 넘게 밀리면서 725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00원대 아래로 다시 내려갔죠. 4원 90전 정도 하락하면서 1,389원 60전에서 끝났습니다. 자,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양시장은 뚜렷하게 좀 온도차를 나타냈는데요. 메이저 주체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샀고요. 기관은 1,500억 원대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은 2,7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적으로도 좀 아쉬웠죠. 외국인들이 1,7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기관도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물 쪽에서는 오늘 2,000억 원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와 수급 현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안에서도 오늘은 확연히 좀 섹터별로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기도 했는데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소폭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 IT 투톱도 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1% 가까이 좀 하락하면서 끝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가 넘게 오름세, 한미반도체가 무려 12%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리노공업도 올라갔고요. DB하이텍도 상승했지만 HPSP나 이수페타시스는 오늘은 소폭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2차 전지 쪽 앞서 코스닥 시장에도 부담을 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부진함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쪽에서 전기차 지원 축소한다라는 이슈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파란불 띄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30만 원 선이 깨지면서 오늘 5%가 넘게 밀리며 좀 충격이 컸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다 파랗게 물들면서 끝이 났네요. 제약 바이오로 넘어가 보시면 이쪽에서도 종목별로 좀 갈리기도 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정도 상승했고 셀트리온도 소폭 상승, 알테오젠과 HLB, 휴젤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이 모두 다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파마리서치는 1% 정도 오르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나란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아가 1%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고요.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오늘 조선 쪽에서는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오름세, 그리고 해운 쪽에서 HMM이 3.6% 정도 올라가면서 마감, 그리고 게임 엔터 쪽에서는 넷마블이 5%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양식품이 오늘 굉장히 또 멋지게 올라줬죠. 장중에 120만 원 선 위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황제주에 진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식품주들 호수출과 관련된 모멘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종목은 잘 옥석가리기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비롯해서 오늘 BHI나 원전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강했었고요.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까지 오늘 장에서도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통해서 섹터 분위기 살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랜만에 1위 삼성전자가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뀌었네요. 오늘 7%가 넘게 올라가면서 끝이 났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굉장히 많이 몰리는 상황이었고요. 오후장 들어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이 워낙에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뒤 이어서는 영진약품, 흥국화재, 동양철관 등등의 좀 작은 종목들 이름 올렸다라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1위, 그리고 IT 투톱이 나란히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에 올라와 있고 한화 그룹주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되는 가운데 오늘 부진했던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리드코프가 오늘 11% 급등하면서
2위에 올랐고요. 우리기술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관련한 종목인데 13%대 급등 나왔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8호가 20%가 넘게 급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쪽으로 가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신규 상장주를 향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롯데헬스케어, 그리고 원일 T&I, 한국 PIM까지 모두 다 새내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HI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알테오젠과 유진로봇, 로보티즈까지 제약바이오와 로봇주 일부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주 마지막 거래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제 TV 토론 일정이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가는 산업 방향에 있어서의 움직임도 기대가 되는 쪽도 많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을 정리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원전 에너지로 라면 끓여 먹는 장이었다라고. 동의하시나요? 역시 센스는 예. 드리퍼십니다. 드리퍼. 예, 역시 최고십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님이십니다. 네. 그 가운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디를 바라보시는지가 궁금해서요. 과연 어딜까요? 바로 열어보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력 설비네요. 네. 원전 전력으로 라면 끓여 먹을 때 전력 설비가 있어야죠. 있어야죠. 없으면 못 끓여 먹죠. 예. 참 갖다 붙이는 네. 드리퍼입니다.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오늘도 뜨거웠던 게 뭐 에너지 쪽들, 보니까 태양광 뭐 관련된 쪽들부터 그리고 또 원자력까지 모든 에너지들에 관심이 높죠. 네. 그런 관점이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에너지가 관심이 높다 그러면 에너지 생산하면 뭐 합니까? 또 이제 연결시켜서 또 가정이나 아니면 필요한 쪽으로 가야 되기 시작하겠죠. 그럼 전력 설비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원래 또 신재생 에너지가 커지면은 ESS가 커진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그쪽 종목들이 좀 힘이 빠지는데, 맞아요. 네, 역시나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전력 설비하게 되면은 먼저 실적 발표했었던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하고 북미에서 수주가 2% 빠졌대요. 그거 가지고 주가는 막 10몇 %씩 빠질 정도가 말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펀드멘탈 이상 없다고 아무리 불러지져도 주가만 빠지고 있는데 속 탔었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다시 쭉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전히 전력 설비, 전선, 전력기기 쪽 모두 다 쪽들은 계속 또 챙겨봐야 될 때가 맞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챙겨보시고, 에너지가 쉬면 다음은 전력 설비도 계속 또 부담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요즘에 그 하루에 강한 섹터가 또 계속 다 집중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좀 다음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사실상 에너지원, 그러니까 발전원 쪽이 간다면 당연히 그런 인프라단에 있어서도 스토리는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 하에서 그러면 종목을 어디를 봐야 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탑픽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일진전기군요. 네. 일진. 예. 나아가자. 네. 예. 이번에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요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굳이 올라가야 돼라고 하는 반응이더라고요. 네, 근데 실적 잘 나왔으면 좀 후속 매수로도 들어오겠죠.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변압기 쪽하고 전력 케이블 둘 다 하는 회사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이 회사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캐퍼 증설을 했던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게 반영이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실적은 자신감이 계속 붙겠죠. 특히 이제 캐퍼 확인되면서 근데 작년에 추주했었던 금액 4,300억 정도가 북미 쪽으로 들어간 대형 변압기 이쪽이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증설했던 거와 같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뭐 매출은 확 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실적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쉬지만 다시 한번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실적의 기대감은 여전히 상저하고 쪽에 무게를 두면서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저하고라면 지금 예쁜 구간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까요? 네, 그럼 지난번에 만들었던 나 다시 돌아갈래? 그때까지 보게 되면 한 37,000원대, 36,000원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 정도까지 보고 다음 저항대 정도까지는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4,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사실 네. 일진전기 좋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요즘 주도주 변화에 대해서 그 톤을 읽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전까지 방산주 얘기를 참 많이 나눴었잖아요. 네. 그러면 언급 주셨던 S&T 다이내믹스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흐름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전에 방산주를 특집으로 한 2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 중형주 특집 2종목, i3 시스템, 그리고 맞아요. S&T 다이내믹스 쪽인데 i3가 더 먼저 훅 갔고요. 그죠? 애가 3명이니까 빨리 가야죠. 그래서 급하니까 먼저 갔고 S&T는 조금 뒤늦게 출발하는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이번에 실적이 조금 좀 주춤했는데 여전히 이제 지연된 것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 계속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직전 고점대가 한 36,000원대까지 신고가 나오기 전에 가격대에 한 저항이 좀 살짝 있는데 그 부분 이제 거래 최근에 늘어나는 거 봐서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보면서 일단 보유하셨으면 홀딩 쪽으로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흐름 좋네요, 여러분.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